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15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5세기의 피렌체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연 피렌체의 업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피렌체의 예술가와 건축가, 피렌체의 시인과 역사가들이 이 몇 년 동안 세계에 보여준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영상들에서 하는 이야기를 반복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피렌체가 이룬 업적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15세기 피렌체의 업적에 대해 말하자면 첫 번째로 그것은 고전 문명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적인 업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찰하고 조직하고 추상화하는 능력의 진보입니다. 이는 전성기의 아테네의 특성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어떤 고전적 기념물처럼 그것은 이제 발굴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술에서 자연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고전시대 이후 처음으로 예술은 사실주의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사실주의라는 말의 뜻은 현실을 존중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려는 예술 제작의 태도 또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술 사조에서의 사실주의는 19세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는 하지만 15세기의 피렌체의 흐름 역시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피렌체의 그것은 전성기의 아테네 특성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은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두 가지 특성 모두 아테네의 특성이고 이제 재발명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건축가이자 인기 있는 화가인 조르조 바사리의 눈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걸작인 가장 훌륭한 화가, 조각가 및 건축가의 삶은 1550년에 1세기 이상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르네상스 미술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자 르네상스 전기의 예술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르네상스에 대한 관점과 그 안에서 피렌체와 로마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3세기 중반부터 15세기까지 새로운 양식이 등장하고 기술의 엄청난 발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브루넬레스키는 고대의 형태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했고 사실상 마사초는 회화의 재탄생을 집행했습니다. 도나텔로가 창조한 인물들은 현대와 고대의 예술을 재결합했던 결과입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르네상스는 공간적 대상인 도시를 중세시대로부터, 철학과 예술은 그리스로부터, 그리고 다른 많은 과거의 전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기간 동안 피렌체는 무엇인가 구별되고 다른 것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초기 자본주의에 기초하여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피렌체인들이 갖고 있던 지적인 빚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1380년부터 1450년까지 그들에게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들이 주요한 근원이자 지적인 생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문학인 문법, 수사학, 시, 역사, 그리고 도덕 철학에 기반한 교육체계의 출현과 결합되었습니다. 보통 인본주의의 부상으로서 묘사되는 이 현상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된 고전 문학에 대한 대단한 열정의 분위기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12세기 프랑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와 신학 문제에 대한 적용에 의해 만들어진 흥분의 정도와 유사합니다. 인본주의 발흥의 몇 가지 주문은 고전 학문을 수강하는 학생 수의 현저한 증가, 고전 작품에 대한 공통 관심으로 연결되는 집단의 형성과 고대 작가들의 알려지지 않은 필사본을 집중적으로 찾는 것이었습니다. 피렌체의 인본주의의 또 다른 측면은 고전적인 관심사를 순수한 문학에서 다른 분야인 건축과 조각, 음악, 수학과 물리학까지 넓힌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렌체 사람들은 사실주의를 포함하여 고대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사리는 세대 간의 느리지만 지속적인 기술의 누적적인 개선에 기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전 역시 간접적이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예술가들은 고전 시대의 신들, 특히 비너스, 마르스, 그리고 헤라클레스를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는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전 시대의 신들은 결코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15세기 후반에 새로운 것은 그들이 고전적인 환경에서 진정으로 묘사되고 복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5세기와 대조적으로 14세기에는 종교가 여전히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비록 교회가 더 이상 주요 후원자가 아니었지만 예술가의 주요 기능은 여전히 종교적인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었고 많은 양의 시각적 예술이 교회를 채우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1339년에 피렌체에는 대성당, 57개의 교구, 53개의 수도원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고전 문화에 대한 거의 강박적인 관심으로의 진정한 변화는 1400년경에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세대 효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402년에 브루넬레스키는 25세였고 기베르티가 24세, 마솔리노가 19세, 도나텔로가 16세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 당시 예술가들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으며 당시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습니다. 부분적으로 한 세대가 고전을 재발견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그것들이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를 통해서 고전 작품들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위대한 문명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도덕적 가르침을 얻거나 훌륭한 문구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전 작품들을 수집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유적은 건축 재료 혹은 건축 모델로서 사용되었고 조각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던 유럽 전역에 빌라 형태로 남아있는 중세시대의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고대 로마의 건축물들을 유용한 석조 채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라냐유스의 원기둥처럼 도시의 유산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 그것들은 결코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고대 로마의 파괴는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적어도 처음으로 고전에 대한 열정이 소수의 취향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